철없는 어른들 오늘 발제를 맡은 승 작가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네, 제로입니다. 네, 바이블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발제할 건 6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혁명 중에 그나마 성공적으로 됐던 혁명이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일어난 혁명이라 해서 5월 혁명을 다룰 거고요. 빠르게 앞에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빠르게 그냥 내용 말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5월 혁명 프랑스 68년도 5월 한 달 동안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그리고 1000만 명 가까이 파업을 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 5월 혁명의 시발점이 된 게 이제 당시에 68년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그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으로 여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쏠렸다가 베트남군이 그 게릴라전을 새해 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이 밝혀지고 오히려 반대 여론으로 이제 휩쓸려던 그땅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제 프랑스 5월 혁명이 시발점이 된 거는 다른 데는 이제 다 베트남 전쟁 관련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프랑스의 학생들은 이제 그 낭테르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낭테르 대학교.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낭테르 대학교에서 기숙사가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이렇게 나눠졌는데 통금도 엄청 빡셌어요. 그리고 그때 어른 나이가 만 따지지 않고 21살이가 그런데 대학생들은 20살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기숙사에 방문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과 같이 여자 기숙사 앞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들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이게 때리고 진압한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해요. 5월 혁명에. 그럼 이제 이런 시발점이 있기 전에 프랑스가 왜 5월 혁명이 일어났는지 먼저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아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랑 영국에 비해서 원래 약간 이제 경제가 덜 발달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문화적으로는 발달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드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가 막 성장을 하니까 노동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학생들도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베이비 붐 시기여서 46년도에는 대학생 수가 12만 명이었는데 68년도에는 거의 50만 명? 근데 60년도가 25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도 벌써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증가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필요했고 완전 그 공사부지만 있는 곳에다가 이제 낭테르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들, 아나키스트, 페미니스트, 뭐 마오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던 상황이었고 아나키스트가 좌파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무정부주의자가 좌파 쪽 그러니까 그치. 어쨌든 좌파가 뭔가 변혁을 좌파가 위한 아나키스트라고? 라고 하기도 애매한가요? 둘 다 아니잖아. 아나키스트는 좀 좌도 우도. 독보적인 약간 그거 독보. 다 때려보시자. 지켜주십시다. 오케이. 좌파도 싫다고. 그러니까 좌파를 그러면. 적당히 아니, 지켜주죠 그래도. 아니 아나키스트 다 다 때려보시자는 아니고 약간 무정부주의자로 그냥 퉁치는 걸로면 고전적 자유주의 로 오히려 해석할 수 자유주의가 있어요. 낫다. 어떻게 보면 고전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를 원하는 그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낭테르 대학교 아까 그 기숙사 사건이 이제 낭테르 대에서 있었고 왜냐면 낭테르 대학교가 이제 막 세우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낭테르 대학교가 지금 한국으로 쳐도 이제 대학가에 있거든요. 근데 소르본 대학교랑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옛날 한국식 교육처럼 한 60명 정도 이렇게 60명, 100명 이렇게 교수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초과해서 막 학생들 앉혀 있고 교수는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토론 없고 거의 그런 사회에서 불만이 있었었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 프랑스가 경제가 이렇게 호황했다가 그 당시가 돼서 이제 침체됐던 상황이에요 조금. 그리고 68년 이제 이런 상황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런 68혁명을 일으킨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이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돈을 적게 벌고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주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주당 노동 시간이 쪽 68년도 프랑스 법적으로 노동 시간이 그 당시에 그때 정해져 있었어요. 60시간?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당 여기서 주당 노동 시간으로 써여 있거든요. 좋다. 그래도 정의는 낮잖아. 60? 60, 이제 80시간 정도. 저도 60. 60, 되게 적었던 것 70. 같은데. 70, 80. 80, 80, 80, 100, 100 아니야? 100 나오는 거 45시간이었어요. 얼마 제일 안 많이 일했던 프랑스가 좋네. 아니 우리나라 우리 지금 몇 시간이죠? 이제 42시간인가? 우리 40 52시간인가요? 지금 우리? 프랑스가 35시간인가 그러지 않나? 52시간. 거의 더 잘.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얼마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니까 일주일에. 그게 52시간이죠. 아니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인 거고 거기에 따른 초과 근무를 12시간 할 수 있는 거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예. 그 많이 발달이 의미가 됐네요 없나요? 한국이. 이제 막 따라가려 하네 68 정도. 그죠. 이게 지금 68년도예요. 2018년 프랑스가 아니라 그러던 상황에서 68. 그죠. 68년도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유럽에서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막 노동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게 보장되는 직장만 이런 거고 또 아닌 직장은 또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때가 무슨 대통령이면 드골 대통령이에요. 독립운동가. 이 대통령이 이제 저도 몰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직접 선거가 들어섰더라고요. 프랑스가. 여성들도 그때 참정권이 생기고. 생각보다 프랑스가 늦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드골 대통령이 이제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공영 텔레비전이나 이런 TV 프로그램도 약간 장악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노동자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제 계급은 새로운 노동자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예전까지는 이렇게 일하는 공장직 이런 노동자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싸웠다면 이제는 관료들이랑 노동자들이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계급이 나온 게 학생들 혹은 여성들 혹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사회로 왜냐면 경제 성장이 된다 보니까 사회로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불만도 당연히 이제 사회에 원래 있었던 불만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당시 이제 기성세대는 약간 성적으로 좀 억압하는 거였고 이제 신세대 그 당시에 신세대들은 그때가 히피 문화일 때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장발, 미니스커트, 로큰롤, 술, 마약, LSD 이제 히피하면 LSD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이 그 열심히 일은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노동조합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보다는 그러니까 임금도 중요하지만 임금보다는 그 노동 시간?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올라가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직적으로 그냥 지시만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소모품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공장 부품처럼. 그러니까 노조들이랑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랑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약간 괴리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3월 22일이었어요. 당시 아까 그 베트남 구정공세가 있고 이제 여론이 반대쪽으로 이제 휩쓸려던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학생들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흥분을 해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미국 기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프랑스 파리 쪽에 있는 지점에 유리창을 학생들이 깼어요. 벽돌, 보도블록 같은 걸로 깨니까 이 다음 날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를 했죠. 그리고 체포를 한 걸 보고 그 낭테르 학생들이 그 대학교 행정실 점거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학교 점거하는 거 해서 3월 22일 운동이라고 해서 그 행정실 점거한 144명이 그 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이제 이것도 5월 혁명의 핵심 단체인데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여기저 이제 두각을 보인 인물이 무정부주의자인 그 다니엘 콩방디라는 사람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진 않았는데 거의 약간 5월 혁명하면 다니엘 콩방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인물들도 이제 부각됐던 상황에서 이제 낭테르 대학교에 그렇게 이제 상황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다가 이제 5월 2일이 됐어요. 아까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5월 2일 날 이제 낭테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극우파가 쳐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약간 참호 같은 걸 이제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낭테르 대학교 총장이 깜짝 놀라서 학교를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시위를 해야 되잖아요. 마저 했던 거를. 그러니까 다음 날 옆에 학교인 소르본 대학교로 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총장이 옆에 낭테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거를 봤잖아요. 그 소르본 총장이. 그래서 그걸 보고 소르본 총장이 깜짝 놀라서 경찰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경찰을. 근데 이제 이때 경찰을 뭘 불렀냐면 경찰을 부른 게 아니라 공화국 기동대라고 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특수 조직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게. 근데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엄청 그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나치가 들어서고도 대학교에 군인이 들어온 적이 한 명도 없는데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 대학교 안에. 그래서 충격을 먹어서 시위 학생들을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연행에 가잖아요. 경찰차에 실어야 되니까 연행에 가는 도중에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그 시위대에 가담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식민지 그거 반대 운동,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 독립 안 하게 하는 거 반대 운동했다가 경찰들이 이제 때려잡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가담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치면 대학가죠. 소로본이니까 그곳에서 경찰들이랑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경찰들이랑 시위대랑 이게 붙게 되고 거의 10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한 600명이 체포됐다고 해요. 이게 발발이에요. 5월 혁명의 발발이고 이걸로 인해 이제 그 시위대 주동자들이 몇 명 수감이 되니까 이거 풀어달라라고 학생들이 요구도 시위를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확대가 된 거죠. 학생들이 시위를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파리에 있는 모든 대학,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죠. 대학가에 있는 이제 프랑스는 라탱 지구라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대학을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다 이제 지금 경찰들이 이제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 있어요. 그냥 소르본 대학교 사진 보면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반대하자. 그러니까 그거 풀어달라, 폐쇄하는 거 풀어달라 하면서 이제 다음 날 5월 7일 날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고 5월 10일 날 그 라탱 지구에 있는 경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바리게이트를 쳐요. 학생들이 바리게이트를 쳐서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정부 쪽 사람이 이제 5월 10일 날 이 학생들이 이제 바리게이트를 쳤거든요. 근데 이 다음 날 넘어가는 새벽에 고등학생들은 다 이제 집으로 갔을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집을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간 상태일 거니까 이때 경찰들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을 말 그대로 때려잡고 학생들도 그거에 이제 막기 위해서 보도블록 던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술병에다가 불 붙여서 이제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음 날 보면 자동차나 이런 약간 이제 전쟁 휩쓸고 간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파리에서. 근데 이제 당시에 언론들이 정부가 너무 그 당시에 이제 정부들이 엄청 때려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완전 진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니까 언론들이 그걸 엄청 비판을 하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먹고 시위대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건이 불이 붙은 사건 바리게이트 사건이 10일에서 11일 날 넘어갔던 그 시간대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3일 날 다다음 날 이제 그날 노동조합들이 여기에 합류하기로 이제 그 발표를 해요. 그래서 13일 날 100만 명 정도가 행진을 해요. 그 파리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른 그 노동조합들도 우리가 참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차 확산이 되고 이틀 뒤인 16일 날은 전역으로 파업도 확산되고 공장도 파업하고 17일 날은 이제 아예 공공 부분까지 파업이 돼서 그 뭐 택배나 공적인 것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식료품도 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노동자들은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이제 위에서 관료들이 지시를 내리는데 너무 이제 수직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일하는 거는 정작 우리가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자본이 이런 걸 가져가니까 너희들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노동자들이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이때 파업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공장이 가동이 돼요. 파업이 됐는데도 공장이 가동도 되고 배분도 그 지자체에서 그 시민들이 알아서 배분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관리, 우린 너희 경영진들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거기다 한마디를 얹게 됨으로써 더 불이 붙죠. 개혁은 좋은데 소란 피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더 빡치고 21일 날 1,000만 명이 파업을 해요.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5천만 명이었으니까 5분의 1 정도가 파업을 거의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와중에 대통령이 어느 날 그 잠적을 해요. 원래 이제 총리가 퐁피두였는데 총리가 이게 아침에 원래 회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회의를 하려고 딱 대통령실을 가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만 이게 헬리콥터가 원래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낮게 비행해서 독일에 가서 독일의 주둔에 있는 프랑스 장군한테 가서 이제 사퇴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장군이 대통령님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약한 소리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프랑스에 돌아오면서 연설을 하는데 국민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국회를 해산이 했어요. 그날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그 헌법을 바꾸는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드골 대통령 쪽으로 여론이 이제 조금씩 휩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론이 약간 휩쓸려던 상황에 이제 드골 대통령 찬성하는 파들도 이제 시위대가 점점 커지고, 시위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씩 힘이 빠지던 상황에 이제 협약을 맺어요. 그 노동자들 노조랑 노동자들이랑 국가끼리 협약을 맺은 게 이제 그루네 협약인데, 이게 내용이 이제 기본급을 인상시키는데 35% 정도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러니까 최소 1,000프랑? 이게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최소 최저임금 올리고 연금도 35%에서 이제 그 농촌 하시는 분들은 최대 75%까지 연금 올리고 40시간으로 근로시간 줄이겠다. 대신 이제 퇴직금 받는 수령도 60세로 줄이고, 이제 파업 기간에도 월급의 반 정도를 지불하겠다 협약을 맺었는데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달갑지 않아 해요. 별로. 우리는 돈을 원한 게 아니라 노동 질을 올리는 걸 원하는데 노조들은 그 파업을 약간 방해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 권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퇴화될까봐 노조들은 노동자들 파업을 막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 협약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학생들은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골 대통령이 다시 국민 투표하겠다 함으로써 이제 반대 드골 대통령 쪽 여론도 높아지고, 이제 한 양대 노총 같은 그런 그런 진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회가 아까 5월 30일 날 국회를 해산했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23일에서 30날까지, 왜냐면 거기는 이제 결선 투표도 하니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 한 열흘 전에 10일 날 다 파업 못하게 해산을 시켜요. 왜냐면 그 투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투표법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라 그 투표 단체, 그 정당 단체, 그러니까 그냥 단체들, 시위 단체들 다 해산시키고 투표 우리 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투표를 하는데 압승을 해요. 드골파가 압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시위가 그렇게 5월 혁명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왜 드골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그 지방 투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안 되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이 되고 투표를 했는데 지방 선거 개헌하는 게 투표가 반대가 더 높게 나옴으로써 드골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5월 혁명이 끝나요. 그렇게 5월 혁명이 끝나고, 이 5월 혁명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권력을 못 잡았으니까. 왜 권력자를 끌어내렸으니까 반쯤 성공한 거 아닌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못 잡더라도 다른 것들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5월 혁명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사회당 이제 흔히 말하는 미테랑이라고 해서 프랑스 좌파 당이 이제 나중에 그 당선도 되고 그 녹색당도 이제 68 혁명 이후에 녹색당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사회당 그 아까 미테랑이 있는데 사회당이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원전 포기하는 그 탈원전 정책도 이제 벌치는데 탐탁치 않아 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제 사회당 쪽에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회의를 느끼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된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양쪽 다 실망을 느껴서 그렇게 해서 되고 이 68 혁명 이후에 아까 그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첫째는 환경운동 아까 말한 탈핵 운동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녹색당 아까 그 같이 가는 녹색당 생기고 이제 이때 여성운동이 나와요. 낙태 찬성해 달라. 왜냐면 이 당시가 막 피임약이 이 뭐지 합법이 그러니까 만들어도 지고 합법도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낙태 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몇 년 안 돼서 폐지도 돼요. 프랑스는 70년도에. 그리고 성소수자도 이때부터 이제 막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5월 혁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오늘 일단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했던 5월 혁명 다시 한번 그죠. 정리한 거네요. 또 질문이나 뭐 토론할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일단 이걸 가져온 게 최근에 이제 낙태에 관련된 것도 이제 한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노동 시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탈핵도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비슷해서 그죠 비슷해가지고 다시 생각이 난 것도 있고 논점이 비슷해서.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런 운동이 돼서 프랑스가 성공적으로 그걸 한 거 안 한 거 떠나가지고 68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한 게 일단은 먼저 한 거잖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는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한 거고. 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더 자랑스럽지 않나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빡. 50년도 안 돼서 그냥 빡 이거 그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독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주화하고 빡 이렇게 어마어마. 우리나라는 아직 못 갔다고 그래요. 속성으로. 우리는 뭐지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도 못했고 네, 부정부패 축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결 못했고 저희 해방은 됐지만 독립은 안 됐잖아요. 이게 저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있었다고 좀 더 공부하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촛불 시위가 그때 나타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인원이 시위를 하는구나에 그러니까 놀라기보다 약간 이제 우와 우리나라도 이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촛불 시위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거에 저는 가장 큰 건 그냥 열받은 거죠. 그거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이 건드리면 안 드는데 되는 걸 건드렸으니까. 진짜. 68년도에 이 5월 혁명이라는 거는 권력을 끌어내기보단 다들 약간 삶의 질을 올리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 주제는 뭐 촛불 시위에 대한 걸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지금 이제 사회 근데 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 프랑스가 국가에서 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주고 그리고 자기가 직업이 있어서 돈을 따로 내면 또 그것도 주고. 내가 연금을 안 들어도 국가에서 연금을 주잖아요. 보통은 서구권들 보면 세금 낸 기간 동안 주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서 내고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돈을 받는데 서구권들 보면 거기 그 나라 안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돈을 벌면 그걸 얼마나 냈냐가 연금에 받는 그 기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연금 얘기 나와서 우리나라는 연금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좋다는 거지 앞으로도 좋다는 건 아니니까. 무슨 연금이죠?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되게 괜찮아요. 외국에 비해서. 안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반 사보험들에 비해서. 사보험들에 비해서 네, 좋은 사보험 거지. 비해서 좋죠. 국민연금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국민연금도 다른 나라에 좀 애매한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일단은. 저도. 근데
지금일 뿐.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국가에서 그 지급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조항이 없어서 네.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뭐 그리고 가장 큰 지금 건 국민연금 하는 거 불안해 아니잖아요. 불안해한다는 건 이게 아주 안전해 보이는데 이러면 안 불안하겠지만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러면 지급 보장해 줘 이거잖아요. 난 지급 보장해 주면 된다고 봐요. 저는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제 꼭 뭐 그럴 필요 있냐라고 왜냐하면 하는데 지금 뭐 정치인들이 그걸 명문화해줬을 때 그걸 책임질 일은 없거든 그 사람.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저는 뭐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노비 취급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 뭐 아니에요. 45시간인데? 네? 45시간. 45시간 노비였지. 아니 45시간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구분해 놨지만 이 당시 주당 근로시간이라는 게 연장 근로란 개념이 딱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장 근로를 포함한 시간이 제가 볼 때 주당 근로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야, 너희들 더 일해야지. 그러면 내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히려 왜? 노동자들은 약간 공장직 노동자들은 네.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착취라고 표현해 착취당하다 보니까 아유 돈 부족하면 더 일해야지. 근데 이쪽은 생각은 아니 내가 어떻게 더 일해? 난 충분히 일하고 있고 돈을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침 안 먹고 오라고 그러면 뭐 저녁 집에 안 가? 뭐 이렇게 생각 어두운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같이 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보장 노동시간 줄이고 네. 그 대신 그 줄였으니까 보장 우리 더 해달라 네. 하고 이게 같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노동 최저임금 시간을 줄이면 줄이고 소득이 줄어들 그죠. 테니까. 그래서 아까 최저임금도 그래서 오른 건데 그리고 이 시대보다 전에 있던 구호가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기 시간 갖고 8시간 자자 이건데 그렇게 해야 주에 40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주말에 왜 이래?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프랑스는 왜 우리 45시간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임금이라는 게 물가를 기준으로 잡히잖아요. 보통 야 어느 나라 가보니까 임금이 싸. 그래서 물가가 싸. 이게 아니라 그 나라 물가가 싸. 그래서 임금이 싸.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임금을 올려달라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처리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막 임금 투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일 40시간만 하게 해달라 딱 연장 근로 없이 그러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돼 너 이제 근로 시간 줄였으니까 40시간으로 계산해 줄게. 다 파업하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파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한 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당직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52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회사 측에서 그걸 해결을 하냐면 이제 16시간을 근무를 하면 네. 중간에 2시간을 쉬잖아요. 네. 그러면 그 2시간 쉬는 시간 동안 원래 유급으로 주다가 이 시간은 근무 시간이었으니까 유급으로 주다가 그 2시간은 원래 네가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무급으로 가자. 근로 시간에서 빼자. 그래서 근로 시간에서 빼요.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52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서 정해지는 52시간을 맞추는데 연장 근로 다 포함 없이 무조건 출근해서 있는 시간은 주에 40시간 넘으면 안 된다. 로 규정해 버리면 이제 회사에서 그럼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일을 한다? 혼자는 살겠죠, 혼자는. 근데 가족이 있거나 애가 있거나 뭐 다른 혼자 못 살아. 혼자 못 살 것 같은데 나 100만 100만 원 넘게 쓰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혼자 혼자 죽진 월세만 않겠죠. 해서 야, 사주면 굶어 죽지 굶어 죽지 라면 않은- 새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물가라는 게 식생활비도 있겠지만 그 말대로 주거나 그런 것도 핸드폰비는 있는 요새 거잖아요. 필수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생활비 같은 건데 그러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근데 오를 네. 수밖에 없는데 그거 회사가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맞출 수 없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없어져야죠. 회사가 망해야죠. 근데 그런 회사가 대다수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거의 90%겠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사회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릴 것 같은데. 엄청나게 흔들리죠. 왜냐면 위에서 다 뜯어 먹으니까 대기업들이.
그 못 버티는 회사들이 사실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생하는데 회사에 임금을 못 준다. 그 말은 회사 구조가 개판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위에서 단가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을 그러니까 테고 제 말은 그런 단가 하청인 경우 자체가- 말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 단가가 낮은 경우도 있을 테고 인건비에 비해서 네. 필요한 인원에 예. 비해서 그럼 그 사업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극단적으로 해버리면 사회가 흔들리는 예. 정책은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도 네. 뭐 그냥 뭐 착취를 하든 말든 냅둬야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본주의이긴 한데 불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번에 뒤흔드는 거는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제가 말하는 않아, 되게? 거는 당연히 한 번에 뒤흔드는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그 다른 걸 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준을 맞추면서 최대한 임금은 적게 주고 부려먹고 다 부려먹고 갈 건데 이렇게 되면 하나 바꾸는데 최소 10년 걸려요. 뭐 하나 바꾸는데 근로시간 하나 바꾸는데 10년도 빠른 거예요. 제 생각에 볼 땐. 근데 지금도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뭐 원래 있던 뭐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최저임금 오르면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외에 문제점도 생기는데 이렇게 올리는 단계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고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그 협약 그루넬 협약 맺었을 때 1000프랑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보니까 지금으로 치여서 그러니까 월 최소 금액이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보장 사실 한국 최저임금이랑 그때 시절에 사람들의 라이프 이런 스타일과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저는 이거 노동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 노동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노동 시간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냐 따지면은 무조건 물가예요. 임금은. 그럼 다른 나라랑 임금을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다르니까 물가가 낮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물가 때문에 임금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왜냐면 물가보다 임금 임금이 차이- 낮은 것 같은데 저희는 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극에 달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말했듯이 뭐 최저임금 올린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다른 거 한다. 뭐 짜맞추기가 생겨요. 가장 적절한 건 근로 시간을 딱 픽스를 딱 고정을 해 버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예외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 쪽 직원만 해도 예. 근데 뭐 아무도 안 지키죠. 별 핑계를 대잖아요. 뭐 야간 근무는 어떡하냐, 연장 근무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4시간이다. 안돼 안돼 병원은 절대 안 돼요. 저희 그럼 절대 인력을 안- 더 뽑아야 인력을 되죠. 많이 늘리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임금으로 돌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력을 더 뽑기가 힘든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유동성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아니 정규직으로 뽑으면 정-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정규직이 적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적은데 네. 근데 뽑으려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럴 전부 다 필요는 비정규직으로 없죠. 뽑아야 되나? 비정규직 근데 비정규직 뽑으면 2년 이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르거나. 네. 근데 그러면은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럼 전문성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뽑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 기관은 정규직을 뽑으면 네. 이 사람이 사실 나중에 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을 한 명 네. 혹은 10명을 고용을 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맞아요. 예.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뽑을 때, 네. 두 사람 뽑을 때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40시간을 짜맞추려고 네. 억지로 사람 뽑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그렇다고 사람을 착취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좀 주는 게 솔직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저도 유동성은 좋다고 봐요. 근데 음. 자신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면 당연히 정규직을 뽑아야죠. 왜냐면 장기적으로 써야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5년 사업할 거다 10년 사업할 거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망가져야죠 회사는.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없잖아요. 회사가 망하거나 잘리면 거의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하물며 젊으면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과 여력이 없는 분들은 잘리거나 회사가 망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을 정하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그걸 네. 구축해야 돼.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 주거나 마음대로 잘라 우리 다 받아줄게 우리 안전망 여기 그물망 깔았으니까 막 던져 다 받아줄게 그리고 다시 올려주면 되니까 그게 사실 되거나 예. 저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데 저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죠, 그건 이제. 이것도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전 노동 시간이 줄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많이 일해. 이건 저는 저희 네. 쪽이 너무 특이 케이스라 그럴 수 있는데 네.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특이 케이스지만 저희 같은 영상 하나에 한 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네. 한 명이 그냥 해요. 예. 왜냐면 그게 훨씬 효율이 좋으니까. 예. 그럼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기간 자체가 짧아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차라리 그 뒤에 장기 휴가를 예. 주든가. 예. 그러니까 무조건 40시간으로 칠하는 거는 뭐 예. 간호사도 있고 뭐 예. 스튜어디스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특이 저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효율성이 좋은 거 좋다. 하지만 그 효율성 때문에 그 노동자의 건강이 상하는 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좋죠. 근데 갑자기 40시간 탁 해버리면 그 위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예, 맞죠. 바로 그러니까 해버리면 강제로 하는 다들 효과가 피해를 그거죠. 받잖아요. 노동자도 피해를 받고 뭐 피해를 사업자 보는 사람은 뭐냐면요. 결국 그거잖아요. 기존에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킨 사람들을 일을 적게 시켜라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적게 시켜. 그 말은 결국 사람을 더 뽑거나 돈을 더 쓰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노동자보다는 기업 그거를 기업이 손해죠. 그 고용해서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저희 같은 건 영상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늘려야지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사실 뭐 안 늘려도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저 정확히 회사에서 얼마의 돈을 버는지 모르잖아요. 얼마큼 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직원은. 그만큼 프로젝트 근데 뭘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돈이 안 남지 않아요. 그럼 사장들이 좋은 차를 왜 타고 다녀요? 사장들은 대출하죠. 그쵸? 그 대출은 리스에서. 뭘 해요? 담보로 한다. 담보라는 것이 담보로. 그 대출로 차 살 돈으로 사람 인건비를 주면 되죠. 차를 그러니까 팔고. 잘 되는 회사도 네. 있지만 잘 안 되는 회사도 안 되는 있잖아요. 회사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없어져 잘리면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 안전망이랑 같이 결국 가는데 사회 안전망이랑 저는 사실 안전망이 필요한데 그 안전망이 네. 있으면 굳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저는 사실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시간 저는 줄이는 것보다 안전망을 중요한 건 만들고 안전망인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는 일단 세금과 충격을 보험금으로 주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충격을 되거든요. 주고 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충격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충격을 없잖아요. 받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 보러 돈을 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가 돈을 적게 주고 사람들 부려먹지 말고 사람들 덜 부려먹고 사람을 새로 뽑아. 만약에 난 20시간 일이 더 필요한데 40시간 뽑을 필요 없는데 그럼 계약직을 뽑아. 파트타임을 유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20시간만 딱 일할 사람 뽑아. 근데 그 사람한테 50만 원 줄게 와 안 오잖아요. 그럼 결국 돈을 더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동성을 너가 만약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한테 50만 원 예전에 50만 원 줘도 알바비 줘도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줘야 된다. 싫어? 그럼 150만 원 주고 차라리 제대로 뽑아. 그리고 네가 그걸 최대한 사업적으로 활용해라는 말. 결국은 네가 돈을 더 써라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에 맞게 돈을 더 써라. 그래도 망하는 거면 망해. 근데 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시간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예. 저희 쪽도 네. 지금 52시간 네. 아무도 안 지켜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안 지켜도. 뭐냐면 안 지키는 노동자가 바본 거예요. 아 우리 원래 난 법적으로 40시간 일해야 되는데 난 60시간 일할래? 상관없는 거죠. 본인이 더 일하겠다는데. 그거는 감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내 싫으면 신고를 하면 되죠. 근데 저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일을 더 하는 게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라고 요구해서 싫으면 하는 신고를 건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안전망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내가 잘려도 어려울 것 월급의 같은데. 80%를 3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럼 당당히 말하고 난 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잘리고 근데- 직절을 못 하게 되면. 아 그 업계에서요? 예. 그러면은 다른 직장을 가져봐야죠.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취업 수당 같은 거를 지급을 해주면서 동시에 취업 교육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일을 하지 네. 않더라도 내가 다른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근데 국가에서 내가 지원해 주는 거죠. 나는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난 자동차 업체에서 찢겼어. 그래서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라는 게 되면 그건 아예 행정소송 가서 그거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진짜 너무 다르네요. 68혁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완전 뭐 최저임금만 올려달라 요거도 아니고 내 노동의 퀄리티와 삶의 질을 보장해 달라는데 우리는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그 68년도보다 훨씬 나중이고 낮은 네. 되게 수준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육- 왜냐면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니까. 다 같이 내가 노동 40시간 안 지키는데 그런 기업이 말이 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쩔 안 수 잘리면 없는. 어떡해? 이렇게 시키는 걸 어떡해?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문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으니까. 681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의의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스스로도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에 이제 권위적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 권위적인 수업이 싫었고 우리도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데 너무 일방적으로만 하고 이 완전 수직적인 계급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없애달라라는 거고 노동자들도 위에서 그냥 명령만 받고 그거를 공장 부품처럼 그냥 내가 그 하나의 노동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인물이고 싶다 이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까 사회 운동 중에 뭐 낙태 운동 그것도 이제 내가 내 몸을 그러니까 하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사회 다 전반적인 어떤 주인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논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뭐 초, 중, 고, 대 포함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걸 단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프랑스가 대학 평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르본도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나눠진 게 이거 이후인데 현실이 훨씬 그때보다 고도화돼 있고 복잡하고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요게 시스템이잖아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뭔가 임금이 돌아가고 뭐 당직을 서고 뭐 어떻게 노동시간을 조절하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면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까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겠지. 걔네들이 바보야?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이 정도 시스템이 되면 이만큼 고치고 이만큼 고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저희가 1m 가면 이쪽으로 1m 간단 말이야. 아니면 1m 갈 거니까 2m 갈 거니까 5m 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30m를 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다 대비해요. 그 대기업 다니거나 대기업에서 되게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계획을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익을 지켜나갈 건지. 근데 얘네들이 그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익을 사람들한테 사실 제일 좋은 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부를 나눠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걔네들 거 조금씩 뺏어가지고 돈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잉여금이라고 하나요? 기업 잉여금 쌓아놓지 말고 좀 써. 근데 그걸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시간을 아주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투자해. 싫은데? 기업 걸리잖아요. 근데 노동시간을 제한해 놓으면 걔네들이 고민할 거 얘네들을 계약직으로 쓰는 게 좋은지 파트타임을 쓰는 게 좋은지 알바로 쓰는 게 좋은지 지금 최저임금이고 정규직으로 쓰는 게 좋은지 그럼 우리가 사업이 할 건 뭔지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하는 게 기업의 본 업무잖아요. 어떻게 인력을 써서 돈을 벌 건지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직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우리나라는. 저는 교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이때 올라간 것도 저는 굉장히 이때 그 선거 연령이 낮춰졌거든요 다시.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이 전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평준화 이런 거 떠나가지고 받고 싶은 교육 그냥 다 수능 교육이잖아요. 나 사회생활 나가면 근데 아예 없다는 거는 너무 매도하는 거고. 어떤 거요? 저는 학생이 요구한 거 본 적 있어요? 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되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우선 투표 못하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교직도 못 정하잖아요 학생들. 그 정당 가입도 못하는 거. 정당 가입도 못해요? 그쵸. 나이가 안 돼서 만 그런가요?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자체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정당 가입이.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젊은 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유럽은 10대 때 한 13살, 12살 이때 때가 되면 우선 정당 가입을 해서 거기서 지켜보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거잖아요. 투표권을. 근데 그런 거는 좀 많이 알려진 거지만 정당 가입을 왜 못하게 하느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 하면
그쪽까지 매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 없다고. 영화를 보면 그 예전에 저가 다뤘던 것 중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은 가장 따뜻하다. 그 영화도 그렇고 요번에 몽상 이거 5월혁명 다룬 게 이제 몽상가들인데 거기 두 개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실상 대학생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로 보이는 혹은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어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내는데 마음에 안 들면 시위를 아예 이렇게 뭉쳐서 시위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본 적은 한국도 없는 것 예전에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예전이랑 지금은 다른 이유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교육부 장관이 뭘 얘기하는지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 노동 시간은 길고 나는 그 노동 시간을 다 채우는 내 삶의 대부분 시간을 채우는 먹고 사는데 먹고 사니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도 있고 또 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일환인 거죠. 대학이. 그리고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여야 내가 이 아침엔 일을 하고 저녁엔 정당 활동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침엔 일하고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해서 뭐 소금 공장에 있다가 메시한테 태클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너는 일만 하는 노동자고 이건 계급이잖아요. 넌 일만 하는 노동자고 너는 축구만 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일을 하고 일으로서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내가 사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이게 돼야 되려면 결국 노동 시간을 제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회사는 계속 솔직히 제일 효율성 좋은 거 아까 말했잖아요. 혼자 다 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 좋아요. 한 놈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계속 일을 시키는 게. 아니 그게 효율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를 한 명이 하는 게 그 예. 사람도 편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게 때려박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 좋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누구 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 각자 하나씩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업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큰 좋죠. 시스템이 아니면 네.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확실히. 그 이때가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이때가 실업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 이 5월 혁명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한 단어로 하면 권태 때문이라고 해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다들 이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아주 큰 사회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불만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저 좋은 대학 가거나 그런 거에만 취업에만 몰두하면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데 나가서 돈 벌 시간이 많으면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취업이 안 되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다는 누군 열심히 하겠지만 오히려 취업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오히려 미래를 봐도 이게 낙담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또 이슈적인 베트남 전쟁이나 이슈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위도 막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집트의 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취업할 수 이거 없어서 내 돈으로 먹을 걸 살 수 없어서 그 이때 68혁명도 외국에서 이제 대부분 이 책을 썼거든요. 보면 68년도는 혁명 68혁명이라는 건 68년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그걸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이제 한두 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조금 좀 쓸쓸하긴 하더라고요.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당시 학생들 거의 68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여서 많이 됐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거기다 연대를 대부분 안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정부가 그냥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 프랑스만 유독 노동자들이랑 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증진이 된 거지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연대를 노동자들이랑 이제 못했고 노동자들도 하기 싫어했고 연대를 그리고 그 당시에 기류가 정부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시위가 있으면 강하게 잡는 기류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만 독특한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이 좀 되게 진지하고 막 이게 정답입니다 나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전 비전문가고 제 말은 그냥 하나의 생각이고 저는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고 해답도 없고 그냥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 회사에서 사람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을 거고 일본처럼. 그러면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년 정도 네. 지나면 네. 인구가 그렇게 이 추세를 줄면서 정말 20년이 지나면
야 누가 40시간이래?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거 아니야? 아 6시간 정도면 많이 일하는 거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인 거죠. 예. 딱 지금 2030. 진짜 사실 인구가 적으면 사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벌어주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노동자를 데리고 돈을 못 번다는 건 기업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에. 왜냐면은 그건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비효율이니까 필요 없는 기구잖아요 그 기업은. 아니, 다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 때. 근데 저는 내가 볼 때는 40대 지금 40대가 제일 힘든데. 40대도 엄청 힘들었죠. 40대는 이제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IF 받았지. 졸업해가지고 이제 남들처럼 가려니까 IF 받았지. 이제 겨우 직장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또 카드 사태 났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났지. 지금 제일 지금 40대가 몇 년생이죠? 70년대 2000 초반, 70 초반? 70년대 초반. 60년대나 아니고 70년대 초반. 초반부터 후반까지 70년대 70년대 후반 그때가 후반까지는 안 가고 그때 70년대 초반. 전두환? 박정희 그쵸. 말 전두환? 박정희 말. 전두환? 박정희가 79년에 죽었나? 그러면 그때 태어난 분들이 그 넥타이 부대의 자녀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진짜 초반까지는 70년대 초반까지는 꿀을 빤 세대고 그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죠. 또 이제 그리고 7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사람들이 제일 이제 온 타격은 다 받은 사람이지. 근데 또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빠 세대가 60년대 초반이니까 그 사람들은 한창 애들 막 키울 때 돈 막 들어갈 때 IMF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IMF 낀 세대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대 제일 힘들다는 전 국민이 다 같이 강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의 결론은 촛불혁명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 같이 뭐라고 하죠? 저출생을 유지하는 걸로. 파이팅. 촛불 시위 약간 생각이 난 게 저는 그때 이후로 막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엄청 이제 빠르게 십몇 년도 그러니까 20년이면은 금방 이제 많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드는 거는 요새는 또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약간 급변하는 것처럼 또 보이다가 다시 지금 변하기보다 약간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옛날처럼 또 그러니까 약간 한국이 어떤 이슈가 터지면 화끈하게 달아오르다가 다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시 확 식잖아요. 그때 뭉쳤던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서 아니지. 그래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 의리 갑질을 해? 그러니까 그 이 5월 혁명이 결국 남긴 건 연대할 수 있다. 우리 서로 이해해주자. 너 여자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다. 우리도 촛불혁명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준이 높은 시위가 가능했던 게 그 문화예술이 좀 발달한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 있고 프랑스 특수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폭력 시위로 그게 전략이 됐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염병 던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화염병 던졌다.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부터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경력이 보도블록 던졌다. 시위구나 그게- 그래가 있었는데 계속 폭력 시위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니 독일은 심각한 정도. 거기는 거의 테러리즘으로 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특수성이 시위가 아니라 있고 그건 테러고 그건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게 유럽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유럽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유럽은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공권력이. 좀 공권력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저항한 건 폭력 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먼저 아까 돌을 던졌다고부터 시작이 그래요? 돼가지고 먼저 네. 공권력이 밀어붙여서 돌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이 진압 부대가 막 들어와가지고 진압 부대가 아니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뭐 이렇게 돌을 던져서 뭐 창문을 깨서 아. 그때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깨고 이제 그거 해서 그 학생들은 다 잡아가고 다음날 그 학생들 풀어달라라고 이제 시위를.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폭력이 발생한 건 학생들로부터. 그쵸. 라고 봐야 그거를 되는 강경하게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한 거고. 근데 처음부터 학생들이 우리 폭력적으로 하자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들어줘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포위를 하니까 저항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그리고 뭐지 이때- 처음에 나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처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쪽이 잘못된 건가 시위를 하면? 아니 제 말은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한 게 잘못됐다. 공권력이 시민을 위협한 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시민이 저항한 거 자체는 저는 어제 그 시위하는 경찰 막 심정 같은 거 들은 거 봐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경찰도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위대 있다가 그 군대 입대했는데 의무영재로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 많이 할 때 네. 그 학생운동할 때 잡아다가 전방 보내거나 전경 보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유럽 특수성 얘기한 거는 그 아까 그 프랑스 5월 혁명의 어떻게 보면 대장은 아닌데 그 왜냐면 그때는 조직이 어떤 게 형성이 되면 일주일마다 혹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위에서 이걸 관리하는 그 대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맨날 투표를 통해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약간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된 중에 한 명이 이제 아까 그 다니엘 콩방디라는 사람도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유학생이에요. 유태인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독일에서도 5월 혁명,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68년도 이제 혼란스러웠으니까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강경하게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밀어도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5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베트남 전쟁 반대하기 위해서 그 좌파 쪽 그 세력이나 그 정당들이나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독일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 베트남 전쟁 관련돼서 토론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다 모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게 왔다 갔다 교류가 많고 어디 나라에서 밀어도 다른 나라로 도피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폐쇄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월 혁명 같은 촛불 혁명도 했고 우리 손으로 국민들 손으로 뽑은 히틀러를 실각한 것처럼 히틀러가 친위 쿠데타 했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추정이 되나?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이. 단서가 발견이 됐죠. 거고, 이렇게 핵심인 프랑스와 독일을 망라하는 일을 겪은 우리에 대해서 한 사발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주모 여기. 네. 한 사발씩 하고 마무리하죠. 친위 쿠데타를 겪은 나라가 몇 번 없잖아요.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탄핵시킨 나라가 없잖아요. 또 민주적으로 두사 말하고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5월 혁명 보면서 부러웠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가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떠나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자기에 대한 권리를 68년도니까 지금 18년도니까 거의 60년? 50년 된 거 50년 맞죠?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50년 됐죠? 50년 전에 50년. 왜 저희- 계산이 안 되지? 저희 엄마가 6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50 하나인가 52인데 하여튼 그 정도 전에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좀 많이 그냥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더 좋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부러웠다. 부러우면 그렇습니다. 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지고 있는 것 같아요.